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빙그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빙그레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회사가 이제 경영권이 김호연 회장에서 아들 대표이사 사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 들어가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빙그레는 롯데상관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 저도 참 메로나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면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따라서 대중탕에 갔을 때 이 사우나 하고 나면 목욕하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빙그레 우유 이걸 많이 사주셨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놈들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 빙그레 우유 저도 사주긴 했는데 그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이 빙그레 우유가 진짜 맛있는 거였죠. 사우나 가면 항상 기억에 나는 그런 음료가 되는데요. 요즘도 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많이 팔리는 그런 히트 상품입니다. 빙그레를 대표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이 빙그레는 이 아이스크림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게 냉동 식품이 냉장 식품인 이 바나나 우유 같은 이런 유제품들보다 매출액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56%가 아이스크림 쪽에서 나왔고 43%가 유제품 쪽에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늘었지만 이 영업이익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이런 비용 문제에서 비용이 더 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빙그레라는 회사는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매출 외형이나 또 이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매년 매출 외형이 조 단위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제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빙그레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냉동식품이 50% 이상을 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21년부터 이제 냉동식품이 50%를 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 김호연 회장이 전체 지분의 36.75%를 갖고 있는 일대주주, 최대주주면서 일대주주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김구재단이나 주식회사 제때 같은 이런 계열사나 아니면 특수관계의 공적인 공익법인 등이 그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이 40.89%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서 장남인 김동완 씨가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경영권을 물려받는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재벌그룹의 그 오너일가에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때는 이 주식에 증여세라는 게 살아계실 때 할 때는 증여세고 죽었을 때 발생하는 건 상속세인데 이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그 가급적이면 낮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일부러 악재를 나타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호재성 재료들도 점점 줄어들고 또 악재성 재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제 가격 인상을 제때 못하면 그게 고스란히 비용 인상을 그 수익성을 까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하여튼 그런 악재들도 이제 있고 해서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빙그레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가격 인상 이 문제가 가장 그 주가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유제품이나 이런 아이스크림 이쪽도 보면
큰 몇 개의 이제 대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과점 논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운 요소는 아니고, 보시면 이제 검찰에서 아이스크림 담합 의혹으로 뭐 이 조사 압수수색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 가격 인상은 그렇게 쉽지 않은, 당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이 빙그레는 겨울에 사서 봄이나 초여름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왜냐면 이 주가에 어떤 루틴이랄까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겨울에는 빙과류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빙과류 매출이 줄어들고 해서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겨울에 좀 약한 모습이고, 그랬다가 이제 그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빙과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초여름 때 가장 피크, 주가도 있고 실적도 그렇고 피크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빙그레는 계절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빙그레가 요번에 이제 8.16 광복절 때쯤에서 이제 매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빙그레는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 건국 유공자들이나 이제 이 독립 유공자들, 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요번 광복절에는 독립 유공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대부분 다 일제히에서 이 형무소나 이런 데 수감되어서 사진을 찍히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수영복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영자로서 입게 되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 유공자분들이 마지막 모습이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일제히에서 죄수복을 입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진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요번에 이제 79주년 광복절에는 빙그레가 한복을 AI를 통해서 입혀드리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국가보훈부랑 같이 한 일이긴 한데, 요번 이 광복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복회하고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따로 이제 기념식을 할 정도로 이제 뉴라이트가 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빙그레가 이런 독립 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는 게 좋게 보일 리 없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빙그레나 이런 쪽은 이제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 열면 코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아니면 국세청의 뭐 세무조사나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도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망 매물이 처음엔 차익 실현 매물이 돼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처음 입은 광복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혹시나 또 이 뉴라이트들에 의해서 이제 시범 케이스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매가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뭐 어찌되었건 이렇게 투매가 나온 건 빙그레 주가를 끌어내리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오너 일가가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빙그레는 지금 경영권 승계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파리올림픽의 탁구 대표팀의 신유빈 선수가 이제 바나나를 많이 먹는 모습을 경기 사이사이에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신유빈 선수를 이 모델로 이제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았고, 거기에 빙그레가 반응을 해서 이 바나나 맛 우유의 모델로 신유빈 선수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기부금도 하고 뭐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다 마케팅 비용이죠. 마케팅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다 판매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투자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이 신유빈 선수에 대한 이 모델 기용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뭐 나쁠 건 없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이런 기존에 없던 이 모델료나 이런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도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1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이 6월 11일 날 이미 최고가 11만 8,400원을 찍었죠.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주가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분기 때 실적이 그 기대한 것만큼 안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보면 6월 말이 돼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알려지고 할 때는 이미 그 빙그레 내부의 회계팀에 이런 쪽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먼저 팔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차트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빙그레는 그 2분기 실적이 올해 피크 실적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 그 실적을 공개되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해버린 상황인데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라는 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이런 부분을 이 경영권 승계에서 아마 이 빙그레 오너가 쪽에서는 좀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회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빙그레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